안녕하세요. 기농기촌 전문 강사 우재영입니다. 전에는 보면 기농교육을 가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최근에 가면은 30대 초반, 40대 초반, 특히 여성분들이 기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취업이 어렵고 베이붐 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런 농업을 통해서, 이런 식품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또 농촌 관광이나 체험 관광, 치유 농업과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제가 농업인이 되었을 때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92년도에 농협에 입사해서요. 농협은행에서 농업정책대출이라 해가지고 영농대출 담당 업무를 한 9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협경제연구소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농촌정책이라든가 농업인 복지, 또 선진국의 협동조합 경영 우수 사례 연구,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농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농협을 명예퇴직하고 기농기촌 강의도 하면서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가장 어뜸으로 뽑을 수 있는 게 농지연금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대장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대장은 옛날에 농지원부라고 했었는데요.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신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 시골에 가면 면사무소 산업회에 찾아가셔가지고 양식을 받아와서 작성을 하고 마을 이장님의 확인을 거쳐서 접수를 하고 발급을 받게 됩니다. 농지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농 경력을 5년 이상 채우셔야 합니다. 농사를 5년 정도 지으셔야 되고, 농산물 물품 구매라든가 농산물 판매 그런 영수증들을 잘 모아 놓으셔가지고 증명을 받으셔야 되고요. 실제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수명이 100세, 120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가 없는 나이 때,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아지고 이런 나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지연금은 서울에 아파트나 빌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다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각종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이라고 하는 농촌공사에서 만든 이 기관에서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공시지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감정평가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을 받습니다. 공시지가는 100%를 반영해주고 감정평가서는 90%를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1인당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약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60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고요. 통상 1억 원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38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억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농지를 구매할 때는 싸게 경매라든가 이런 걸로 구매를 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지의 규모는 최소 300평 이상이 되어야만 연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출이 있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15%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농지 가격의 15%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공적 직불금을 받는 것입니다. 1500평 이하의 소농인 경우에는 연간 120만 원, 1500평 이상의 대농은 면적에 비례해서 헥타르당 74만 6천 원씩 이렇게 연금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 취득록세를 감면을 받는데요. 취득록세가 서울에서도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록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런 취득록세를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면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는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촌에서 농업 경영을 했을 경우에, 실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이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3년간 재촌하면서 영농을 하고 그 토지를 팔고 다른 대체 농지를 1년 이내에 다시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농지에서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 이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농업인에 한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유아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고등학생의 등록금 면제, 대학생에 대한 각종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의 농협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역별로 그 경영 상태에 따라서 사정이 이제 좀 다릅니다. 다양한데 주로 저기 경주 같은 데도 보면은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주는 농협도 있고요. 특히 대학생들에 한해서는 골고루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뒤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국민연금을 50% 감면받습니다. 국민연금을 50% 감면을 받고,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수령 시에는 100%낸 걸로 간주하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에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죠. 아홉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농촌 거주가 입증이 되면 25% 감면, 또 농지대장이나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 추가로 28%까지 감면을 해서 총 50%를 감면을 해주고요. 또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소급을 해서 6개월까지는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의료보험료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득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 50%를 감면해 주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면세유, 기름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트럭이나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애축기, 다양한 농기구에 대해서 면세유를 휘발유나 경유를 지원해 주는데요. 참고로 제가 농협경제연구소에 근무할 때 면세유 이 혜택에 대해서 항상 국회에서는 이제 기한을 정해가지고 제도를 뭐 여러 가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애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항상 제출을 했었습니다. 농민들이 기름을 비싸게 사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결국 농산물 가격이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도시민들에게 간다. 이런 논리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한 연장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농업용 전기 지원입니다. 건조기라든가 농산물 저온 창고 이런 데 농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지방에 가면 각 시군별로 평균 3개에서 4개 정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소에서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영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도도 제가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정책 아이디어로 제가 연구해서 최초로 이 제도를 제가 기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골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군대도 그 시골에서 공고나 공과대학을 나온 젊은 사람들이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3년간 근무를 하면 군대를 면제해달라 이런 제도도 같이 끼워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러한 제도는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요. 농업인이 되면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 그 영농대출을 다양한 영농대출을 농심보라는 그 국가기관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발급받아 가지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출자금에 대해서 시중 은행 이자의 플러스 1 내지 1.5%를 해서 출자금을 배당해주고 또 농자재 할인 구매라든가 또 농업인들에 대한 복리 지원, 경조사라든가 생일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조합에서 그 참여해가지고 뭐 피선거권, 선거권 또 여러 가지 총회 의결권 같은 이런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13번째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생생카드를 15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제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대학 등록금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가까이 하는데요. 부담이 많이 됩니다. 목돈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농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의 자녀에 한해서는 무이자로 장기 10년 이런 상환 기간을 줘가지고 대출을 해주니까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본인이 갖게끔 하는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학점은 C학점 이상이면 되고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이런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일본 내 동경에 갔을 때요. 일본에는 이 식당에서 농업인들을 이렇게 마치 국회의원이나 연예인처럼 이렇게 그 품목별로 그 생산 농민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뭐 학교 경력, 농업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시민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농산물을 이 식품을 먹는 이런 광경을 보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곧 이런 그 농업인을 갖다가 마치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산업입니다. 의학자 정약용 선생도 삼농정책을 목민심서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삼농정책은 편농, 후농, 상농입니다. 편농은 농업인을 편안하게, 편리하게 농사를 짓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노동의 양이 많이 추가되는 것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농기계 사업소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확대해서 농업을 편하게 노동량을 줄여줘야 되고 후농 제도는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을 올려주고 복지를 후생을 두텁게 해서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요. 상농이라는 제도는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 만족도라든가 행복 지수를 높여서 도시민들이 귀농을 많이 확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든 지자체들이 농촌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옛날 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쁘게 하면 멀리서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증가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그 행복한 꿈을
바꾸고 기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의 유튜브를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